공과 방망이 대신 팬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는 견제구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네, 오랜만에. 넉 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네, 넉 달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거짓말로 들리시겠지만 여기 기자님들은 다 아시지만 신문사에서 가장 큰 행사가 창간 기념 행사거든요. 거의 뭐 한 달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6월 그 행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이 여름 휴가 시즌이 왔고 그 다음에 또 갔다 왔더니 또 이제 주중에 취재하고 주말에 또 축구 취재 다니고 하면서 진짜 눈코 뜰 데 없이 새 없이 막 이렇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녹화 못 나올 정도로 바빠냐?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쵸. 보세요? 뭐 일단은 회사의 가장 큰 행사가 6월 달에 종료가 됐고 그리고 저희 지금 녹화일이 9월이잖아요. 방송도 9월이지만 이 3달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셨냐. 오늘 주제가 사실 이제 천안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KTX 누적 이용객이 10억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저 좀 되게 역사적인 그 기록이었는데요. 8월 31일 그 KTX 이용객 10억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KTX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19년 5개월 만에 이 수치를 달성한 거고요. 첫 번째 탑승객부터 이제 5억 명 돌파까지가 이제 한 11년 5개월 걸렸는데요. 이제 그 이후 이제 누적 이제 5억 명에서 이제 10억 명, 또 이제 이 5억 명이 느는 거는 또 8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초기보다 많이 증가했다. 이제 이렇게 좀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10억 명이 이제 됐었던 그 거리를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 이제 5천만 명이 이제 20번씩 개인당 20번씩은 탔다. 그리고 누적 거리는 6억 2천만 킬로미터. 이거는 이제 지구 15,500바퀴를 이제 돌 수 있는 이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한 구간은 이제 서울에서 부산, 정기권 이용이 좀 가장 많은 구간은 여기 우리 천안 아산역에서부터 서울까지 이게 이제 한 17.1%로 정기권 이용 구매하신 분들이 좀 가장 많은 노선은 이제 여기였다. 이제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KTX가 도입되고 나서 무궁화호하고 새마을호 편수가 좀 줄어든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차들 새마을호하고 좀 저렴하게 서울 오가는 사람들 이 선택권이 좀 없어진 게 아닌가. 예,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 코레일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주제가 천안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천안역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다뤘고 그래서 시민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또 천안역에 이런 얘기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면 뭐 이 기자도 그렇고 천안 시민분들이 왜 이렇게 천안역에 코레일에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견제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골역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여기도 천안시인데 규모는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촌스러워요. 철도 이용 시민들이 교통 편의 제공은 물론 우리 시 랜드마크 역할과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천안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집이 천안역 서부역 바로 옆이잖아요. 네. 몇 년 살았죠?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쪽으로 이사를 갔었으니까 지금 6년째 살고 있고요. 나름 역세권이잖아요. 역하고 가까워서 좀 좋은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점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 아무래도 역 바로 앞이니까 버스도 잘 돼 있고 전철도 다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천안에서 쌍용동이나 복명동, 두정동 그리고 천안아산역 근처까지 약속을 갈 때 전철을 좀 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곳들이 다 술집, 네, 그렇죠. 일집가 아닙니까? 저도 지금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약속이요, 저녁 약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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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다 그 번화가 위주로 네, 저녁 가기 약속 위한. 가시기가 네. 가까운 좋은 조건에 살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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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럼 뭐 이제 반대로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은 오늘 좀 드릴 거지만 이 천안역 주변 개발이 조금 많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호프집도 없고 치킨집도 없어요. 하나 그냥 있잖아요. 지금은 있어요. 음. 근데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불편한 점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권이 없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 좀 잘 돼서 상권도 좀 살아나고 사람들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움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더딘 개발로 네, 인해서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평소에도 저희 만났을 때도 천안 역세권 개발 얘기 많이 했고 또 기사도 워낙 많이 써가지고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천안역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서부역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역세권 혁신지구 재생 사업, 그리고 동부역 광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별로 하나씩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뭐 일단 김 기자가 역사 증개축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4월에 이제 디자인도 발표되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총 80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올 말까지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 이제 거의 다 설계는 완료가 된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발표만 좀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사에 돌입해가지고서 2026년 연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플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4월달에 중간 보고회 천안 역사 디자인 중간 보고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일단 일부 디자인이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디자인 키워드는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이란 게 그 메인 테마로 해가지고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역이 서울과 영남 그리고 호남을 잇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이자 이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형태를 도출해서 이제 디자인했다라는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광장의 기능을 복원하겠다. 지금 현재 임시 역사 체제에서는 이제 광장이 이제 사실상 없어졌는데 이걸 이제 다시 복구하겠다라는 게 이번 디자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천안역 저거 다시 짓겠다, 뭐 증개축한다 얘기가 한참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하잖아요.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동안은 이제 예산 확보 문제가 좀 가장 컸었죠. 이제 이게 천안 역사가 만들어지고 나가지고서 이게 임시 역사로 만들어졌었던 거잖아요. 임시 역사 이후에 이거를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해서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가지고서 이제 민자 역사로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플랜이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무산이 된 게 2016년.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었고 뭐 이거를 신축으로 가냐 증개축으로 가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결국 그러다가 이제 증개축으로 가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실시 설계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이제 설계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코레일과 일부 행정 절차에 대한 협의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완료가 되면 이제 곧 바로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2026년 네. 뭐 연말까지 가겠죠. 어쨌든 네. 준공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워낙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2026년엔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될까요? 뭐 저는 이게 천안역 증개축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좀 2026년 연말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제 부정적으로 보고 생각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데요. 2026년 연말에 준공을 하게 되어도 일반 시민분들이나 역사 이용객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동부역 광장에 조성될 공원이나 지하 주차장 이 공사가 2026년에 착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역은 돼 있는데 주변의 시설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역사의 역의 기능은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기차가 다니고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봤을 때는 뭐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아직 덜 됐잖아 이런 느낌. 공사판이 되는 거죠. 네. 예. 어수선해지는 네. 거죠 주변이. 뭐 역도 역이지만 이제 주변에 다 맞물려 있는 거니까 개발 관련해서 또 관심이 많으신데 먼저 이제 역세권 혁신지구 재생 사업 좀 길긴 한데 사업명이 저도 이거 사업 그때 착공식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착공식만 하고 사실은 첫 삽을 떴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결국 혁신지구 이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천안역을 중심으로 이제 동부 쪽, 서부 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동부 역사, 서부 역사 이렇게 저희가 편의상 나누기도 하는데 이 서부 역사 주변, 그러니까 서부 광장 쪽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하는 이제 재생 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이제 2,271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여기에 지구대, 그 다음에 주상복합 건물,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 환승 주차장이 이제 2026년, 그러니까 천안 역사 건립과 똑같이 해가지고서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22년도에 이제 착공식은 가졌지만 23년 1월에 시행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아직까지 지금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장 가보면 바리케이드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네. 보통 뭐 이쁜 것도 아니고 좀 보기 흉하게. 그렇죠. 근데 사업은 또 안 되고 있고 네. 그 지역구 주민으로서 네.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동네 분들도 그렇고 저거 언제 하는 거냐고. 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불만이 많은 게 이 사업을 한다고 서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없앴습니다. 폐쇄시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바리케이트 치느라고 거기 바로 앞에 있던 역 내려오자마자 버스 승강장이 있었거든요. 그걸 또 옮겼어요. 택시 승차장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걸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사업은 시작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죠. 시민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관련 기관, 이 사업에 함께 들어와 있는 기관들 간의 업무 협의가 사전에 제대로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게 2019년 12월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업에는 천안시하고 코레일, 아까 말씀드렸던 코레일 그리고 LH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시공사가 선정된 게 2021년 12월 그리고 기본 설계가 끝난 게 2021년 8월 그 다음에 시행계획 인가가 난 게 2022년 1월 그런데 2022년 11월에 착공식을 했잖아요. 아무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한 게 보니까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착공식 하려는 즈음에서 코레일이 뒤늦게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사를 하려면 지금 있는 서부역으로 내려가는 그 통로는 못 씁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좀 통로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임시 통로를 내는데 천안시하고 다 설계 당시에 했던 것들에 추가로 에스컬레이터 놔야 된다. 엘리베이터 놔야 된다. 통로폭을 좀 넓혀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협의를 하는 게 기관들끼리 만나는 게 저희처럼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게 계획서 써가지고 또 협의한다 그러는 게 6번인가 넘게 했대요. 돈도 더 들 테고. 네. 그러니까 한 착공 시기는 물론 사업 시기가 6개월 이상 늦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요 통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통로 밑에 철로가 다니잖아요. 철로에 돼 있는 전신주 이런 거 다 옮기는 건 이건 또 어디 가느냐? 철도시설공단 네. 뭐 이런 곳에서 해요. 여기는 얘네가 끝나야 우리가 들어가는데 얘는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우리 언제 들어가요?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죠. 그 돈이 아마 5월인가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공사업체 선정해가지고 옮긴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 6월 착공한다 그래요. 내년 6월? 예. 빠르면 내년 6월이면 착공식에서 그때까지 다 세봤거든요. 1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1년 반 시민들이 동안. 봤을 때는.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작업도 하고 뭐 이제 정리 작업도 하고 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럼 화가 나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천안 역사가 2026년에 저희가 예상대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 주변에 있는 그 서부역사 주변에 있는 개발 사업은 조금씩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종료가 되기로 했었던 네. 거죠. 2026년 연말까지 네. 같이 종료가 해서 딱 완공을 시키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완전히 역사만 덩그러니 만들어지고 이 옆에는 또 완전히 계속 공사가 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더 번잡스럽게 되는 좀 이런 모습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사업이 지금 하나 더 있어요.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는데 뭐 한다는 얘기는 정작 없고 이것도 사업 규모가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이것도 네. 아까 2,000몇백억 이것도 큰데 이거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것도 이 기자 여러 차례 기사 썼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은 천안 동부광장 인근에 예전에 역전 시장? 옛날 예, 공설시장, 예, 뭐 예, 역전시장. 역장. 예. 그 주변의 일원을 이제 개발을 해보겠다.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들어가겠다는데 이게 사업비가 9,733억. 아파트만 1,946세대예요. 엄청 크죠. 여기에 오피스텔도 220세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통과를 못해요. 제가 듣고 있는 게 이 시로부터 이 취재를 처음부터 했을 때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사업 카드예요, 이런 것들이. 사업 카드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첫 번째 받은 거예요. 보일까요? 예, 첫 번째 받은 거에 착공 언제로 돼 있어요? 2025년 저 시력 검사하는 건가요? 네. 계속 미뤄지네. 네, 1년씩. 이게 2년 사이에 제가 받은 카드가 이 정도면 이게 지금 보면 최초에 시작하겠다는 것보다 3년 늦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역전지구 사업이 지금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그 금방 이제 재개발 네. 사업들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3 성황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구역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 2구역 그다음에 대흥구역 이제 요게 이제 역전 사업과는 이제 별개로 그 외곽 지역에서 이제 원도심을 이제 완전히 이제 하는 이 사업들인데 이것까지 이제 같이 필요할 가능성이 되게 좀 크다는 거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한쪽에서 확 붐이 일어났을 그렇죠. 때 네. 같이 해야 시너지도 있는 거고 또 동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좀 재생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표류하게 되면 진행이 돼야 될 재개발 재건축 그 외 사업들 역시도 지금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거기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이제 조합원 분들이나 좀 이런 분들의 우려도 좀 큰 상황입니다. 역 주변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들도 우리도 이제 분양 좀 해볼까? 이제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좀 돼야. 네. 저도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저희 카메라도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면은 뭐 한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야 하는 거지 뭐. 네. 이런 게 대부분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지치신 거예요. 주민들도 네. 한다고는 계속 하는데 뭔가 보여지는 건 없고 계속 미뤄져 왔으니까 이번에도 뭐 제때 될 거라는 기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행정이나 지역 정치권에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튼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GTX 신호선 요 얘기만 좀 더 해볼게요. 이것도 연장 관련해 가지고 관심 되게 높았잖아요. 네. 지금 조금 가라앉는 느낌? 이것도 지금 되니 많이 뭐 될 거라고 약속들은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GTX 신호선 천안 연장은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기도 하고요. 천안 연장은 시민들의 관심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맞아요. 하고도 관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당초 그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안 확정 발표가 올 상반기에 뭐 한다고 했다가 네. 이게 또 여름에 한다 그랬다가 뭐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서울 양양 고속도로 논란이 있죠. 거기에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러면서 국토부에서 발표 시기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누군 그런 얘기를 해요. 추석 때는 발표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그때 맞춰서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안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발표 시기만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지. 나왔어요 이미 계획은. 네. 근데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된 내용인 네. 거잖아요. 이게 정부가 여기다 돈을 투자를 네. 할 것인가 아니면
요청을 한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천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도시들도 이제 저희 GTX 노선 연장을 계속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수익자 부담을 해라, 원인자 부담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충남도에서 용역을 아마 했었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천안, 아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천안까지 아마 이게 연장을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1,497억 원, 그러니까 약 한 1,50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이 천안이란 도시가 오롯이 이거를 본인들의 예산만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담을 안을 만큼 꼭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제 나오고는 있죠. 네,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떤 네네. 판단하는지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 뭐 오로지 천안시만 부담하지는 않겠죠. 뭐 도비도 충남도, 이제 네.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좀 상당히 시가 좀 자체적으로 커버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 그러니까요. GTX 신호선 천안연장 추진위원회, 뭐 범시민 네. 추진위원회, 뭐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도지사 만났을 때도 김태형 도지사가 얘기를 했대요. 도비 지원하겠다, 갖고 와야지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 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푼도 아니고. 맞아요. 저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금 축구종합센터 도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그거 하니 많이 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사업도 결국은 주니 많이 하면서 또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게 대통령 공약, 뭐 도지사 공약이기도 했고 시장까지도 아마 네. 그렇죠. 다 공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해준다는 거는 예산까지 준다는 게 해주는 거지. 저희 돈으로 할 거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게 천안이 종점이냐 아니면 아산까지 가느냐. 아산까지 가는 게 도지사 공약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도지사가 돈 주는 거는 저희까지 가자, 신창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는 지나가는 역이거든요. 천안은.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얼마만한 그 득이 있겠느냐. 천안시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한참 또 얘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라 아, 그럼요.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역세권 뭐 증축도 그렇고 증개축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뭐 왜 그런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구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랜드마크여야 되는데 이게 얼굴이 아니고 이게 아주 애물단지에서 21세기에 맞는 천안 인구 70만에 어울리는 좋다 그러면 명품 역사로 바꿔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의 문진석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견제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갑 국회의원 문지석입니다. 견제구 프로그램 처음 출연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출연해서 궁금한 점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2대 국회 출범한 지 지금 3년, 만 3년 넘었잖아요. 네, 시간이 좀 빠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지역 발전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 잊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국회 출근하고 또 시간 나면 이제 틈나는 대로 지역 주민들 뵙고 또 소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견제구는 저희 이제 오늘 처음 나오신 건데 사실 여기 스튜디오는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네. 선거방송 토론회가 이제 3년 전에 여기서 열리기도 했고 아마 그때 방송 첫 출연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토론회 때 했던 약속들 잘 지키고 계세요. 네, 제가 3년 전에 처음 이 SK 브로드밴드 스튜디오에 나와서 토론했을 때 너무 첫 출연이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기억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때 한 약속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국회의원법, 즉 다시 말하면 일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월급 받지 말자 이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의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MBC의 인터뷰도 있었고 많은 의원이 있었지만 현역 의원들의 벽에 부딪혀서 아직 통과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천안 역세권 개발 관련된 내용인데 위원님도 국회 가시거나 뭐 이렇게 서울 가실 때 역
종종 이용하시죠? KTX 타시지만 천안역도 KTX 탈 때도 있고 우리 천안역 새마을호라든가 무궁화 탈 때도 있고 그때 이제 시간표에 맞춰서 천안역 관련해서는 뭐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의원님 대표 공약 중에도 천안역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었잖아요. 천안역이 이제 제 공약은 아니었고요. 네.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우리 좀 낙후된 우리 동남 지역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 천안 역사라는 문제가 저한테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원도심이 이렇게 낙후된 이유가 저는 물론 이제 천안시청이 서북구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천안 역사가 저렇게 과거의 역사 모습으로 정말 남루한 모습으로 있는 게 어떤 역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랜드마크여야 되는데 이게 얼굴이 아니고 이게 아주 애물단지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걸 해결해야 천안 역사를 주변으로 한 여러 가지 민간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낙후된 우리 원도심이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천안 역사 문제를 제가 핵심 과제로 삼은 거죠. 공약은 제가 안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천안 역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 천안 전체 통틀어서. 지금은 이제 의원님 상임위가 이제 행안이고 후반기 들어서는 행안이고 전반기 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토였는데 뭐 천안역은 뭐 상임위와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관심이 있을 텐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천안역 증개축 사업 원래 의원님 그리신 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렸던 그림보다 더 규모가 커졌죠. 예. 제가 국회 들어가 보니까 250억 그 예산을 들여서 천안 역사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를 한 이유가 이제 천안 역사 문제라든가 외곽 순환도로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 국토교통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250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도 뭐 30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루에 3만 명이 이용하는 역사거든요. 전국에서 KTX 역사 빼고는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1등 역사예요. 천안역이. 근데 그런 1등 역사를 250억 들여서 뭐 대충 페인트 칠하고 뭐 약간 낡은데 리모델링 한다. 이건 제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17년 동안 임시 역사를 감내했잖아요. 이 남루한 역사를 감내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교통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철도공사 사장을 몇 차례 만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사업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정적이었는데 제가 끊임없이 한 5번 계속 만났죠. 겨우 생각하는 게 리모델링 사업이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21세기에 맞는 천안 인구 70만에 어울리는 천안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천안 역사를 지어달라. 설득한 결과 오케이를 받았죠. 오케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공사 사장도 좋다 그러면 명품 역사로 바꿔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설계비 15억을 이제 철도공사에서 확보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래서 15억을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비 15억과 그 금년 예산으로 50억을 확보했거든요. 이거 이제 이 50억은 이제 사업비로 확보한 건데 그 역사 디자인은 나왔어요. 4월달에 뭐 언론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4월에 발표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노선이라든가 철로라든가 이런 플랫폼 설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그 설계가 10월 중으로 끝나게 되면 사업자 선정 또 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빠르면 연말이고 늦으면 한 1월 정도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공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착공이요? 네. 근데 이제 한 20년이자 이제 임시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지금 20년째인데 그 사이에 이제 뭐 2016년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게 그동안은 이제 민간 자본 유치해가지고서 민자 역사. 네, 민자 역사로 해가지고서 이제 하겠다라는 계획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게 2016년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계획이 변경됐어요. 기재부나 국토부 쪽에서 이제 반대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중앙부처에서 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좀 반대가 심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기본적으로 돈을 안 쓰려고 하죠. 가급적이면 돈 안 쓰고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게 하려고 하고 사실 근데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죠. 철도 역사라든가 철도
주변의 편의시설은 사실 정부 소유잖아요. 정부 소유에 우리 지방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지금 한 300억 정도 예산을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도도 한 200억 정도 투입하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설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국가재정사업은 설계가 통과가 되고 설계비 확보고 설계가 통과되고 시시성계가 되고 또 사업비가 뭐 50억이긴 하지만 확보가 된 상황에서 천안 역사가 멈추지는 않는다. 이미 투입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왜 신축이 아니고 증개축이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신축으로 하게 되면 기재부 외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돼요. 네. 500억 이상이면 500억 이상 사업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축이라고 안 하고 증개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조항을 좀 피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용어를 정리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실제로 일부 사용을 해요. 현재 천안 역사 동남 쪽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 그 육교 비슷한 예. 그 지금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그 위에다가 새롭게 역사를 짓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역사의 일부를 그대로 살리고 그 역사에서 북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새로운 역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증개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GTX 신호선 관련해 가지고서 GTX 신호선이 이제 천안역이 이제 기종점역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원체 이제 당초 계획도 이제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라고 하지만 요거에 따른 이제 뭐 실시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것도 일부 아마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GTX-C 노선이 천안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이야 GTX-C 노선이 우리 천안역까지 연장되면 정말 좋은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했듯이 지방 정부에서 그건 부담해라. 그럼 우리 천안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충남도가 그 용역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용역해본 결과 한 1,4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1,400억이란 그 거금을 들여서 이 GTX-C 노선을 끌고 올 수 있는 문제냐?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면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연장이 아직은 발표는 안 됐지만 천안 연장 그래 하기로 했다. 근데 지자체 부담이다. 지금 현재 상황대로 위원님 만약에 그걸 부담해야 되는 주체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국가철도잖아요. 국가철도인데 지방 정부가 그걸 다 부담한다? 국가의 재산에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그런 지방 정부의 재정을 부담시키려고 이렇게 기재부가 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사실은 철도 4차 철도만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공약이기 때문에 4차 철도만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 것인지는 좀 법적이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 GTX-C 노선이 우리 천안역까지 오려면 4차 철도망 계획 안에 이미 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 절차가 생략이 되고 한다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통상적인 일은 아닌 거죠. 저는 사실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할 때도 GTX-C 노선을 우리 천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수원까지 오잖아요. GTX-C 노선이. 수원에서 평택 오고 평택 오면 천안에서 평택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천안까지도 끌고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이걸 처음으로 의제화시킨 거죠. 이번엔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처음 이 사업을 제안을 했던 게 민주당 쪽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말씀. 그게 이제 양승조 도지사님 계실 때 그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처음에 천안시에 사업 제안이 들어온 게 2020년 7월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양지사님 지사님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네. 그 얘기가 이제 본격같이 된 적이 됐었죠. 네네. 예. 그때 충남개발공사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도지사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의 스탠스가 이상해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업부서하고 조금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빠진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같은 당인데 이 개발공사가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도지사님 생각과 시장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그 반려 처리가 돼요.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예, 행안부에서 이제 하는 건데 지방 정부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중앙 정부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면 500억 이상이면 이제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심의에서 이제 반려가 된 거죠. 이 사업이. 이제 가장 그게 첫 번째인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주택이라든가 건설 관련한 PF 자금 시장이 완전히 경색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진행이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렇게 행안부 중투를 통과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 사업이 천안역 중개축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동부광장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은 역전지구 도시개발의 수익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착공일이 2026년 7월로 잡고 있어요. 근데 천안역 증개축의 준공이 2026년 12월. 그러면 과연 이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천안 역사 증개축 사업과 동부광장 조성 사업은 약간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천안역 중개축 사업은 정부 철도공사와 우리 천안시가 출연해서 하는 것이고 동부광장 문제는 우리 천안시가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역사 문제와 병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진행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동부광장 문제는 좀 더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있는 상가들을 다 옆으로 옮기면서 광장을 좀 더 넓게 쓰고 택시 승강장과 버스 환승장 이런 식으로 이제 동부광장을 좀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조성 사업 자체가 이제 우리 독립적으로 천안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같이 하는 사업과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전지구 사업 관련해서 옆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역전지구 사업이 약간 좀 딜레이 되면서 이런 것까지 지금 같이 좀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천안역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이거 역시나 이제 역전지구 사업하고 뗄 수 없을 상황인데 뭐 요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네,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그 지원에 의해서 또 재개발 사업, 문성지구라든가 이런 쪽은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역세권 역전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문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도시 재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우리 천안 역사 사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근데 외부 환경을 봤을 때 건설 PF, 주택 PF 이런 PF 시장이 너무 경색이 돼 있기 때문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도 별개로 우리 문성 자유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 사업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 업계 쪽에서 이 GTX 신호선이라든지 천안 역사 증개축 이걸 했을 때 이미 그 진행 중인 상황에는 요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끝내놓고 나야 그때부터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렇죠. 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죠, 사실은. 네. 발표가 되면서 천안 역사 증개축 사업이 발표가 되면서 서부역을 중심으로 하고 동남구, 동쪽 역전 주변 땅값들이 많이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우리 또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땅값도 많이 상승한 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게 완성이 돼서
모습이 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네, 이제 그때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약간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천안 역사 그다음에 이제 동부광장에 있는 동부 쪽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서부 역사 쪽에 있는 이제 역세권 이제 국가시범 혁신지구 재생 사업 이제 이것도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착공 단계에서 거기에 이제 오염토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측면도 있고 실무적으로는요. 그 주변에 이제 옆에 바로 한승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서부 역사 주변에. 그런 이제 우리 역사와 연계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설계가 약간 그동안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착공식을 하고 나서 또 아직까지 1년 동안 지금 별다르게 진행된 적이 지금 없어가지고 또 주민분들 또 근처에 계신 이용하시는 분들의 좀 불편이 좀 상당히 크거든요. 예, 지금 착공 단계에서 좀 약간 중지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의 보행이라든가 택시 이용이라든가 버스 이용에 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좀 이게 원만하게 가야 주민들이 빨리 이런 시설물들을 만나고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세권 혁신지구 재생 사업은 코레일하고 우리 천안시가 이제 잘 협의하면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부 역사, 우리 천안 역사와 연계 처리하는 시설,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 과정에서 일부 설계가 좀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지연이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지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도 좀 네. 역할을 해주시고요. 네, 위원님은 그래도 오늘 방송 나와서 이 얘기는 꼭 하고 갔어야 되는데 못한 얘기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좋고 또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천안 시민 여러분 궁금한 점이 좀 풀리셨습니까? 예, 부족하다면 저희 사무실로 또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잘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역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계획대로 뭐 한두 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녹화일 기준으로는 아직 경청회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방송 나갈 때쯤에는 경청회가 끝났는데 녹화일 기준 좀 남아 있는데 주민들 의견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 지역 현안 사업들 많잖아요. 산지에 있는 국회에서 또 잘 풀어주시고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형님. 네, 다음에 또 고생하셨습니다. 오실게요.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증개축 사업과 함께 천안역 일대에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이들 사업들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천안시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